어느 날 정민은 아침 일찍 일어나 거울을 보며 자신의 건강에 대해 묵직한 걱정을 하게 되었다. 가족 중 몇 명이 당뇨로 고생하는 모습을 보았고 그 때문에 그의 머릿속엔 과연 나는 괜찮을까? 라는 생각이 자리 잡았다. 그렇게 시작된 고민은 그날 하루를 지배했고 정민은 결국 결심하게 되었다. 생활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기로. 먼저 그는 자신의 현재 생활 방식을 철저하게 평가하기로 했다. 매일 아침 출근길에 던킨 도너츠를 사고 사무실에 앉아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만 있는 식습관과 생활 패턴은 당장 눈에 띄는 문제였다. 그는 당장이라도 느슨해진 식단을 조절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정민은 영양사에게 상담을 받았다. 영양사는 혈당 지수가 낮은 음식을 섭취하며 단순 탄수화물 대신 복합 탄수화물을 선택하라고 조언했다. 그는 귀리로 아침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처음에는 맛을 느끼기 힘들었지만 점차 자신만의 스타일로 견과류와 꿀을 넣어 맛을 조절하며 귀리에 익숙해지기 시작했다. 점심시간에는 도시락을 준비했다. 현미밥과 다채로운 채소, 올리브유로 드레싱 한 샐러드를 주로 구성했다. 동료들은 그가 도시락을 꺼낼 때마다 한두 마디씩 놀리곤 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들은 그에게 영양에 대해 궁금한 것을 물어보는 상황도 종종 생겨났다. 실제로 정민의 변화는 동료들에게도 동기부여가 되었다. 저녁엔 걷기 운동을 시작했다. 처음엔 집 근처 공원을 서성이는 수준이었지만 그의 체력이 조금씩 좋아지자 정민은 친구들과 등산 모임을 만들었다. 주말 아침마다 등산을 하며 그는 자연이 주는 상쾌함과 건강해진 자신의 모습을 느꼈다. 운동을 통해 얻은 자신감은 정민에게 계속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그는 스트레스도 줄어들고 일과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생겼다. 이러한 변화가 몸에 익숙해지자 그는 이제 예전의 생활 방식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다. 6개월 뒤 정민은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다. 의사는 그의 혈당 수치가 굉장히 안정적이라며 그가 아주 잘 해내고 있다고 칭찬했다. 이 외에도 몸무게가 줄고 혈압도 정상 범위를 유지하고 있었다. 당뇨 위험에서 벗어난 것 같다는 결과를 듣고 정민은 뿌듯함과 보람을 느꼈다. 이 여정은 단순히 당뇨를 예방하려는 목적을 넣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큰 영감을 주었다. 정민은 자신의 경험을 블로그에 공유하여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의 중요성을 깨닫게 했다. 그의 이야기는 오늘도 많은 이들에게 동기와 희망을 주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한때 속쓰림과 더부룩함으로 고생하던 철수는 건강한 음료를 찾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하던 중 인터넷과 친구들 그리고 전문가들에게 다양한 조언을 받게 되었다. 어느 날 철수는 소화를 돕는 음료에 대한 포럼에서 흥미로운 정보를 발견한다.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자신에게 맞는 음료를 찾기로 결심하였다. 첫 번째 도전은 정향과 생강을 우려 만든 차였다. 이 음료는 정향의 항염증 성분과 생강의 소화 효소가 조화로운 작용을 해 소화불량 증상을 완화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었다. 철수는 매일 아침 식사 후에 이 차를 한 잔 마시며 그 효과를 체험했다. 하지만 한 가지 음료로 만족하지 않고 다양한 시도를 해보고 싶었던 철수는 그 다음으로 요거트를 활용한 스무디에 도전했다. 철수는 블루베리와 바나나, 시금치에 플레인 요거트를 더해 만든 스무디를 애용하기 시작했다. 플레인 요거트의 프로바이오틱스가 장 환경을 개선하고 소화를 돕는 데 아주 유익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며 이 스무디는 철수의 가장 좋아하는 아침 메뉴가 되었다. 어느 날 동네 건강식품점 주인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철수는 민트와 레몬을 활용한 자몽티에 대한 조언을 듣게 되었다. 자몽의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소화를 돕는 효과가 큰데 민트는 위장을 진정시키고 레몬의 산미는 장운동을 촉진한다는 것이었다. 자몽티는 특별한 날 디저트 후 철수의 배탈을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철수의 결론은 단순히 맛있는 음료를 찾는 것을 넘어서 다양한 음료를 시도하며 자신의 몸과 상성이 맞는 음료를 찾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이었다. 각각의 음료들은 저마다의 특별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고 어떤 날에는 정향과 생강차가 또 어떤 날에는 자몽티가 필요했다. 철수는 이제 친구들과 음료 이야기를 나눌 때 더 자신감이 붙었고 누구에게나 맞는 음료는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처럼 철수가 끊임없이 새로운 시도와 경험을 통해 소화에 도움을 주는 건강한 음료를 찾으려 했던 노력이 주는 교훈은 건강은 객관적 데이터와 개인의 몸 상태가 서로 조화롭게 작용할 때 더욱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위한 음료 찾기는 그 자체로 철수에게 큰 의미가 되었다. 세 번째 이야기. 김민수는 도심에서 벗어나 자연과 가까운 삶을 살기 위해 도시 외곽의 작은 마을로 이사했다. 새로운 환경에서의 삶에 적응하면서 그는 웰빙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기로 결심했다. 그 일환으로 건강 증진을 위해 건강보조식품을 탐색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로 그가 선택한 것은 초록잎 채소 추출물이었다. 이 제품은 여러 종류의 녹색 채소에서 얻은 비타민과 미네랄을 응축한 형태로 매일 아침 식사와 함께 복용하기 시작했다. 그는 활력을 느낄 수 있었고 정신적으로도 맑아지는 기분이 들었다. 일상에서 피로를 덜 느끼게 되었고 그 효과에 감명을 받았다. 다음으로 민수가 관심을 가진 것은 오메가-3 지방산이었다. 이전에 그가 읽은 여러 연구들은 오메가-3의 심혈관 건강 및 인지기능 향상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를 보고 있었다. 그는 이 제품을 구매한 후 매일 꾸준히 섭취했다. 몇 주 후 민수는 눈의 건조함이 줄어들고 집중력이 향상된 것을 느꼈다. 또한 약간의 체중 감량도 경험했고 그의 전반적인 건강 개선에 대한 의지가 더 강해졌다. 하지만 많은 건강보조식품을 동시에 섭취하는 것이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오진 않았다. 한 달 후 민수는 소화보조제인 프로바이오틱스를 추가로 섭취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처음 몇 주 동안은 복통과 소화불량 같은 부작용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신체가 새로운 제품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복용량을 줄이고 천천히 늘려가며 자신의 몸과 소통하기로 했다. 여러 가지 제품을 시험하면서 민수는 자신의 신체에 가장 적합한 것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다른 사람들과 의견을 공유하기 위해 건강보조식품 사용 경험에 대해 블로그를 시작했다. 거기에는 그가 경험한 효과와 부작용, 그리고 각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알아야 할 사항을 자세히 기록했다. 이러한 여정에서 미수는 자연과 조화롭게 사는 법을 배웠고, 모든 사람이 같은 결과를 얻는 것은 아님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는 건강보조식품을 맹목적으로 따르기보다 본인의 몸을 경청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맞는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결국 그는 웰빙 라이프 스타일이란 몸과 마음의 균형을 찾는 여정임을 깨닫게 되었다. 네 번째 이야기. 한적한 시골 마을에 사는 미나는 도시 생활의 번잡함을 피해 이곳에서 조용한 삶을 살고 있었다. 도시에서의 바쁜 삶을 떠나오면서 그녀가 가장 먼저 느낀 변화는 피부였다. 공기 좋고 자연과 가까운 환경에서는 피부가 스스로 회복력을 되찾고 있었다. 미나는 이것이 단순히 공기 때문만은 아닐 것이라 생각하고,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천연 재료들을 이용해 피부 관리법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먼저 그녀는 아침마다 정원에서 직접 피운 알로에베라를 가공해 수분 마스크를 만들었다. 알로에베라는 강력한 보습력을 가지고 있어 수분이 부족한 피부에 생기를 제공하였다. 미나는 알로에베라의 겉껍질을 조심스럽게 벗겨내고 톡 쏘는 속살을 으깨어 얼굴에 부드럽게 펴발랐다. 15분 정도 그대로 두고 깨끗한 물로 세안한 후에는 상쾌함이 피부에 감돌았다. 한편 미나는 그녀의 닭장에서 갖고 온 신선한 달걀을 활용하여 피부 영양 마스크를 만들기도 했다. 달걀 노른자와 꿀을 혼합하여 얼굴에 바르면 단순히 영양을 공급받는 데 그치지 않고 피부톤이 개선되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 마스크를 일주일에 2번씩 꾸준히 사용하자 그녀의 피부는 차츰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오후에는 잔디밭에서 눈을 즐겁게 하는 라벤더를 모아 자연의 향기를 피부에 담아내는 오일을 추출했다. 라벤더 오일은 풍부한 진정 효과를 가지고 있어 스트레스로 인해 민감해진 피부를 편안하게 해주었다. 미나는 저녁마다 이 오일로 얼굴을 부드럽게 마사지하며 하루의 피로를 덜어냈다. 무심코 스쳐가는 바람도 그녀의 피부를 격려하는 듯했다. 이외에도 미나는 계절마다 다양하게 변화되는 주변 환경에 맞춰 그때그때 사용할 수 있는 천연 성분을 찾아냈다. 여름에는 피난 일조량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레몬과 오이로 만든 마스크를 사용했고, 겨울에는 피부에 영양과 수분을 두루 공급하는 셰어 버터크림을 직접 만들어 바르기도 했다. 자연과 가까운 생활을 하며 매일 소소한 자연주의 홈케어를 실천한 미나의 피부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건강해졌다. 변화하는 자연의 주기에 따라 필요한 것을 찾아내고 활용하는 그녀의 일상은 피부뿐 아니라 마음에도 큰 만족을 안겨주었다. 그녀의 홈케어 레시피는 주변 이웃들에게 전해져 마치 하나의 전통처럼 자리 잡았고, 사람들은 각자 자기만의 방법으로 자연을 만끽하며 피부를 가꿔 나갔다. 미나의 사연은 훗날 자연이 주는 소중함을 일깨워 주는 값진 이야기로 많은 이에게 사랑받았다. 다섯 번째 이야기. 어느 조용한 아침 나는 창문 너머로 부드럽게 들어오는 햇살을 맞으며 하루를 시작했다.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가던 일상 속에서 마음을 편안하게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그래서 나는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되는 하루 5분 명상법을 시도해보기로 마음먹었다. 처음 명상을 접했을 때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다. 가만히 앉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평소에는 이런저런 잡념이 끊임없이 마음속을 떠돌았다. 하지만 5분 이라는 시간은 길고 지루하게 느껴질 만큼 짧은 순간이 아니었다. 명상의 시작은 간단했다. 조용한 공간을 찾고 등을 곧게 세우고 앉는다. 처음에는 명상의 팔자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어 인터넷을 통해 간단한 명상 자세를 찾아보았다. 그리고 휴대폰의 타이머를 5분으로 맞춘 후 눈을 감았다. 들을 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 호흡에 집중하라. 같은 간단한 가이드를 따라서 호흡에 집중하며 몸과 마음을 안정시켰다. 처음 며칠간은 여전히 잡념이 많았다. 하지만 몇 번 반복하다 보니 조금씩 마음이 고요해지기 시작했다. 사소한 문제들도 명상 후에는 생각보다 걱정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 마음이 차분해지니 해결책도 자연스럽게 떠올랐다. 5분의 명상 시간이 점점 기다려졌고, 그것이 하루의 소중한 루틴이 되었다. 명상의 효과는 즉각적이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꾸준히 실천할수록 마음의 안정감이 커졌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정신 건강에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어느 날 명상이 내게 미치는 깊은 영향을 실감할 수 있었던 작은 사건이 있었다. 출근길에 심각한 교통체증에 갇혀 한참을 꼼짝 못하고 있을 때, 예전 같았으면 초조함과 짜증이 밀려왔을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날은 달랐다. 나는 잠깐 명상에 돌입했고 마음을 추스르고 나니 그 상황에서도 차분함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렇게 작은 명상 습관도 누적되니 큰 변화를 만들어냈다. 하루의 시작을 편안하게 맞이할 수 있었고, 잠자리에서 본이 잠들기 전까지 마음의 평온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명상이 나의 정신 건강뿐 아니라 삶의 질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느끼게 됐다. 하루 5분, 아주 짧은 시간일지라도 그것이 가져다 줄 수 있는 거대한 변화를 경험하면서 명상이 내 삶에 얼마나 큰 선물이 되었는지를 깨달았다. 이제는 이 즐거움을 다른 이들과 나누며 그들 역시 마음의 안식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명상의 힘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평화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며, 하루 5분의 명상은 이제 나의 일상이 되었다.